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9일입니다. 총선 투표일까지 6일 남았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사과문 마지막에 아주 충격적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사과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입니다. 정부의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은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사과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당에 온 지 10하루째입니다.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럽고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의 마지막 소임이라면서 시작한 일이고 나라가 가는 방향을 되돌리라는 국민 목소리가 너무도 절박해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섰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남은 6일입니다. 이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만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나라가 어떤 명분이든 만들어 대대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하는 날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부형들과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에서부터 모든 가족들이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시, 수시 등 고3 수험생들, 학부형들의 애타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대학 등록금도 문제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급감하고 있을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보태겠다는 대학생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고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리기 위해 지금 당장 즉시 정부는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 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특별 재난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긴급 재정명령권의 발동을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즉시 시행해서 이분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기 바랍니다. 역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노련합니다. 일단 사과를 한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금 당장 즉시 지급하라는 이야기인데, 야, 이거 엄청난 예산이 들 텐데 하고 이 통계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전국 대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냐를 우선 좀 보겠습니다. 일반대,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 다 합쳤습니다. 전국에 267만 6,858명입니다. 267만 6,85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56만 2,971명, 둘째가 부산인데요. 23만 8,814명, 대구광역시 11만 6,125명,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이 강원도가 많습니다. 강원도에 대학이 많으니까 12만 2천 명, 경상북도 18만 9천, 그 다음에 경상남도 11만, 광주 10만 9천, 대구광역시는 11만 6천, 뭐 이런 순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입니다. 그러면은 대학원생은 몇 명이냐? 대학원생 몇 명이냐 하면은 31만 9,240명입니다. 31만, 합치면은 딱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300만 명입니다. 그럼 300만 명의
1인당 100만 원을 드리면 얼마일까요? 금방 한번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금방 30조, 300조, 3조 계산하지 말고 저는 30조라고 생각했습니다. 30조.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3조입니다. 3조. 3조가 갑자기 작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긴급 자금으로 뭐 50조를 푼다, 100조를 푼다 이렇게 단위가 나가니까 300만 명에 100만 원 하면은 수치가 몇십조 단위로 갈 것 같았는데 의외로 3조입니다. 이 작은 숫자가 아닌데 하도 요사이 큰 돈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니까 파퓰리즘 정책이 도를 지나쳐서 몇 조, 몇십 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한데 그런가 하면은 또 웃기는 일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서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8,000명의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담금에 한국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약 1조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약 1조. 이걸 지금 얼마 더 주느냐 마느냐로 미국과 한국이 오랫동안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가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지금 당장 즉시 3조 원을 주라 이래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제발 이 한미 분담금 가지고 이렇게 신경질 나는 협상을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제 생각은 미국이 달라는 대로 다 줘도 됩니다. 다 주면 한 5조쯤 되겠죠. 그럼 깎아도 3조? 아마 2조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는 이 번영과 자유가 주한미군 한미 상호방위조약 덕분이라면은 또 6.25 때 전사한 미군이 54,000명, 그 다음에 다친 사람이 10만 명, 그 뒤에 한국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미국이 경제 지원한 거 이런 걸 다 계산을 하더라도 계산할 수 없는 것은 피값입니다. 54,000명의 목숨을 어떻게 피값으로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할 때는 미국이 화나지 않도록 짜증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말로 주고 대를 받는 방법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김종인식 방식인데 이 김종인 씨가 어제 차명진 의원이 뭐 세월호 관련 발언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접하자마자 제명해야 된다라고 선대위원장이 제명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대위원장이 제명을 지시할 권한이 없죠. 선대위원장은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지 당대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어젯밤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해가지고 김대호 후보는 후보 제명, 이것은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지역구 후보 제명은. 그리고 차명진 후보는 윤리위에 회부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사과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에 걸리는 게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따지지 않고 어떻게 후보 제명을 결정을 합니까? 말을 따져야죠. 그 말이 터무니없다든지, 그 말이 의도적이라든지, 그 말이 해당 행위라든지, 해당 행위를 지나서 국가 이익을 훼손한다든지, 반역성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적인 김정은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것처럼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문재인 씨가 지난 4월 3일 날 연설한 것처럼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통일의 꿈이라고 이렇게 호도한다든지 해가지고 제주도민을 모독한다든지 이 정도 발언했다든지 아니면 도종환 전 장관이 한 발언, 즉 북한보다도 우리가 미사일 발사 더 많이 했다 해가지고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을 덮어주려는 궤변을 산다든지 이 정도 같으면은 제명해도 됩니다. 후보 제명해도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김대호 후보는 이 제명된 김대호 후보의 발언은 뭐냐면은 30대, 40대 정신 차려야 된다. 50대는 뭐 논리가 있는데 30, 40대는 논리도 없다. 적절한 비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이 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왜 장애인만 이용해야 되느냐. 비장애인도 이용해야 된다. 비장애인, 특히 노인들은 나이가 많으면 다 장애인이 된다. 이걸 가지고 장애인 폄하를 했다고. 또 세대 차이를 했다고 해서 잘랐는데, 제명을 했는데, 그 김대호라는 사람은 좌파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우파 운동으로 돌아선 아주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자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했다? 근데 외부에서 와글와글 해서 이래 된 게 아니라 지레 겁을 먹고 통합당이 희대의 뭡니까? 응징이죠. 후보 제명, 세상에 후보 제명이란 말을 처음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 이 주관자가 김종인 씨인데 오늘 와서는 다른 걸로 물타기를 했습니다. 즉, 3조 써가지고 사실은 뭐 이게 다 표 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이런 공돈을 주는 게 이게 공돈이 이 돈의 성격을 말 안 했느냐. 이게 대출금으로 주느냐. 대출로 줘야죠. 이게 공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에게만 왜 줍니까? 근로자들에게 줘야죠. 나중에는 군인들한테 주자는 이야기 나올 겁니다. 이러다가는. 공무원들한테 주자. 대출금으로 준다든지 하는 게 있어야지. 여기에 무슨 공돈인지 대출인지 이거 없어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건데, 김종인 씨가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이런 뜻의 경제민주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민주화는 다른 민주화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효과는 크게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3조를 가지고 300만 표를 얻는다. 300만 표 오르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이 아마 좋아를 하겠습니다. 득표 활동으로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파퓰리즘 경쟁하면은 한국의 가는 코스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1980년대 중반까지 베네수엘라 남미에서 제일 잘 나갔습니다. 그때 한국보다 모든 면에서 좋았어요. 그리고 정치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차베스라는 공산주의자가 나와가지고 군대를 장악했다가 쿠데타 모의를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풀려 나와서 카스트로를 만나가지고 쿠바의 카스트로의 정신적 제재가 되고 쿠바를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베네수엘라 정권을 유지하고 하는 이런 패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안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왜 노무현 당시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처럼 못하느냐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문명 국가, 인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베네수엘라로 가느냐의 선택을 누가 하느냐, 국민들 여러분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